네, 세상 모든 웹3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AI 플래닛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성에서 온 지은이고요.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민현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피아트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팝 아티스트 찰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와, 우리 찰스장 정말 유명한 작가여서 내가 오늘 참 기분이 좋다. 드디어 우리 AI 플래닛이 이수준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찰스장을 게스트로 함께하고 있잖아. 이런 해피아트 캐릭터야 뭐 워낙 유명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찰스장이 본명이야? 장춘수. 물론 어렸을 때 되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예술가들 중에 춘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어. 시인 김춘수, 그다음에 상암 경기장을 지으신 디자이너 건축가 류춘수 씨도 계시고 예술가들이 남포함 뭐 있더라고. 근데 내가 외국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외국 친구들이 춘수라는 발음을 진짜 아무도 못하는 거야. 한국에서도 사실은 전화 통화하면 미팅하면 안녕하세요 춘수입니다 하면 중수요? 아니 천수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는 더 못하는 거야. 징수 뭐 정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성이 같은 영어 이름을 이제 찰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찰스 황태자가 또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닮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아, 닮았다고. 제 아버지가 좀 찰스 황태자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닮았다. 아니고 오늘 여기 처음 와봤지? 우리 갤러리. 깜짝 놀란 게 공간도 자체가 너무 좋고 와 근데 이게 또 NFT 또 전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또 같이 친해졌으니까 앞으로 많은 걸 같이 해보면 좋겠다. 자, 일단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야. 원래 꿈이 작가였는지. 전공이 팝 아티스트라는 전공은 사실 전공은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작가를 시작했는지, 활동을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해. 두 가지 꿈이 있었어. 사실은 이제 뭐 미술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술반이었고 근데 사실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어. 보통 그림하면 워낙 정밀묘사 막 이렇게 사실적으로 근데 나는 그러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좀 용기를 줬지. 왜냐면 저렇게 못 그려도 화가 될 수 있구나. 낙서를 해도 화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꿈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성치를 되게 좋아했어.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배우? 예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개그맨 시험도 보고 탤런트 시험도 보고 물론 당연히 다 떨어졌지만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이건 내가 꼭 봐야겠다. 그래서 미래도 만약에 떨어지고 하면 사실 서울예전도 시험 보고 막 그러려고 했었지. 재밌는 세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은 있었지.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이제 아트로 아트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나 질문이 있어. 그림을 내가 못 그린다는 상황에서 근데 이 캐릭터 이렇게 보면은 이 묘한 매력이 있잖아. 그러면 맞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뭔가 그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다는 자신감 있는 뭐 그런 뭔가가 있었어. 그 매트릭스 보면은 리오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아 내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히어로. 있을 것 같다. 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아니구나 깨달았지. 아, 뭐 충분히 서울스퀘어도 바꿨잖아. 여기 서울을 바꿨지. 여기 서울스퀘어도 바꾸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많이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제 민현이의 질문에 이어서 내가 하면 찰스장 하면 사실 해피아트 캐릭터가 많이 떠오르고 근데 사실 로봇 캐릭터도 유명해. 그에 못지않게 로봇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마 남자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 로봇을 안 좋아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 남자들은 문방구 가서 조립식 같은 거 사고 그래서 이제 문방구 가서 항상 이제 로봇 하고 TV 틀면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래서 어떤 거 나왔어? 메칸더 V 랄라랄랄랄랄라 공격 개시 이거랑 뭐 이제 마징가 뭐 아톰 뭐 이런 거 4분의 4박자 그런 걸 보면서 엄청 꿈을 키우고 나이가 좀 들고 돈이 좀 생기면서 또 그런 거를 막 모았어. 막.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그림 다 한 번쯤은 그려봤잖아 학교에서.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막 연예인 따라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만화 캐릭터도 막 그려보기도 하고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그리거든. 그래서 그런 마징가나 태권브이나 이런 거 좋아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막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지. 결국 그 어린 시절 동심의 것을 끌고 와서 연장선에서.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숫자랑 이제 나이가 있고 직업에 이런 게 있지만 어쩔 때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 나이 이런 거를. 사실 거울을 안 보면 내 몸체를 모르니까. 그치. 마음은 아직. 그치. 그렇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나이를 느끼지 보통은. 근데 해피아트랑 어울린다. 그런 어떤 마음이나 컨셉이. 해피아트는 사실 이거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좋아, 긍정 좋아. 에너지 뿜뿜 나오는 그런 캐릭터잖아. 콜라보레이션으로는 숫자로 몇 건 정도 했어? 자세히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한 50건 정도 한 것 같아. 대표적인 곳. 샘소나이트랑도 콜라보했었고 뭐 한국도 자기, LG 생활건강이랑도 했었고 뜨레쥬르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피아트를 그린 건 아니었어. 그때 내가 로봇 작업도 한참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나도 지금 생각하는 게 예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 그리고 그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로봇 작업 보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막 이러면서 30대 이제 초중반 되는 시기였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제 너무 많은 욕심 더 막 잘 되고 싶고 막 그런 압박감이 컸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좀 더 확 내려놓자.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 그런 거를 그려볼 수 없을까 하면서 우연히 하트를 그렸는데 또 하트를 이제 캔버스 안에 좀 가득 막 그렸어. 우연히 이제 자선 경매 전시도 하게 되고 판매도 되게 되면서 하트가 이제 지금까지 나를 좀 먹여 살렸지. 사실은 찰스장은 몰라도 그림은 아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찰스장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 해피아트를 떠올리는 것 같아. 어린 시절에 뭐 그림 못 그려서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이런 기사들 보면은 뭐 한국의 웬디 워홀이다 이런 기사를 내가 많이 봤거든. 과장된 기사고. 혹시 뭐 그 분야에서 벤치마킹하거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어? 존경하는 작가는 너무 많지. 내가 앤디 월도 좋아하고 백남준 선생님도 좋아하고 살바도르 달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작가 자신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캐릭터. 나는 내가 팝아트를 하지만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작품만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작가도 소비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작품이 작가랑 또 연관성이 있고 연결돼 있고 그 작가를 알아야지 작품을 알 수 있고 또 작품을 알면 또 그 작가가 궁금해지고. 작가를 소비하는 건 어떤 느낌이야? 소비되는 느낌이 들어? 그치. 내가 이제 나도 행사에 막 갈 때도 있고 퍼포먼스 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쿠사마 야오이 같은 경우도 워낙 하고 살바도르 달리도 그랬었고 앤디 월도 마찬가지로 가발도 쓰고 뭐 키스 헤링도 워낙 이렇게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 막 배우 이런 거를 꿈꿨던 그런 게 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약간? 여기가 NFT 갤러리고 우리 AI 플래닛이 요즘 NFT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 인공지능과 NFT를 결합시킨 많은 것들 우리가 하고 있어서 이제 NFT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찰스장도 최근에 업비트 통해서 작품 공개했었잖아. 사실은 NFT에 좀 관심이 있었지. 예전에는 작가들이 전시를 해. 그러면은 사실 영상 컨텐츠를 작가들이 한두 개씩은 보여줘. 왜냐면은 보통은 미술은 페인팅은 좀 정적이잖아. 뭐 조각도 그렇고. 그러면 손님들이 왔어. 그러면 좀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 딱 틀어놓으면 이제 좀 있어 보이고 멋있고 하니까 영상 작업을 하더라도 좀 그런 용도였던 거야. 이거를 뭐 팔거나 뭐 상업적으로 뭐 난 이 멈춰있는 조각이나 아니면 페인팅을 좀 더 부각시켜주거나 설명을 해주기 위한 컨텐츠로 나 이런 것도 했다. 뭐 하면서. 근데 이제 NFT랑 이제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상업적으로 누군가 소유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 영상 자체도. 그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클립드랍스라는 데서 처음에 이제 발행을 했고 그때가 이제 좀 엄청 막 부흥이었어. 막 사람들이 막 이슈되고 막 기사에 맨날 NFT. 그래서 나도 그 흐름을 타서 200개를 판매했는데 그게 한 30초에 완판이 되고 30초 완판남이요. 금액적으로는 한 뭐 2억 이상 되는 금액이 한 방에 판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30초 만에. 꿈인가 생신가. 그러니까. 와 이제 부럽다.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시대가 왔구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뭔가 이제 코인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이제 많이 좀 다운됐고 그 이후에도 발행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완판된 적도 있고 이제 완판이 안 된 적도 있고. 근데 사실 NFT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물질적 가치로 딱 다가오잖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으니까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는 거일 테고 그러고 있을 텐데 찰스장한테도 NFT가 물질적 가치 이외의 NFT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투자성 이런 거 말고. 투자성 말고 돈 말고 돈 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모든 세상에 그런 관계성을 연결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 막 우리가 뭐 골프장에 회원권도 있을 수 있고 친구한테 뭐 그림을 그려주든 사인을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연결고리를 전에는 그 오프라인에 있는 뭐 물질로서 전달했으면 이제는 사실 온라인 시대고 그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고 유일하다는 걸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좀 NFT라고 봐. 그때 이제 NFT를 내가 많이 팔았다 했잖아, 돈을. 그때 차라리 돈을 다 바꾸고 안 바꿨구나.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다시 내가 NFT를 샀어. 다른 사람 NFT들을 막 샀어.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진짜 그거를 다시 NFT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근데 달라 그때 보인다. 2,500만 원짜리를 NFT 산다는 게 처음에 엄청 고민하고 망설이고 했는데 나도 이걸 통해 수입을 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몇 개 팔렸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거를 한번 투자를 하거나 소유를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멀리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나도 이제 장난감 아까 먹었다고 했잖아. 뭐 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럼 프라모델이 지금은 뭐 몇백만 원 하거든? 이제 없으니까 처음에 막 찍어냈을 때는 많았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또 확 줄어들고 하니까 가치가 다시 올라간 거야. 희소성 말고 혹시 그 무라카미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게 있어? NFT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초창기에 그 찐 NFT를 하는 작가들이 또 많지는 않았고 무라카미가 그때 되게 열심히 했었어. 맞아. 나 거기 좀 감동을 좀 받았어. 지금도 막 게임기도 만들고 막. 거기에 이제 코인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또 거기 인스타그램에 미안하다. 자기가 자기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는데 자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멘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티셔츠에 뭐 NFT 뭐 홀더 뭐 이런 게부터 되게 좀 열심히 하는 좀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뭐 나중에 가치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정말 나를 선택해줄 커뮤니티에 대한 뭔가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 이런 것들도 봤다는 거지. 그러면 NFT를 발행한 작가, 크리에이터로서 NFT를 산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다양하긴 한데 NFT 발행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다 보니까 요즘은 작가 개인이 직접 뭐 발행해서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행해 보려고 하긴 했었지만 계속 이제 오퍼도 오고 해서 그냥 이제 그런 플랫폼 통해서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발행을 해서 내가 직접 막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나는 그래 내가 이제 나도 작품도 그 실물 작품도 사보고 그러면 뭐 컬렉터의 입장으로서 그건 있어. 이제 작품을 샀는데 이 작가가 활동을 안 해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면 사실 가치가 사실은 좀 없어져 버리니까 엄청 비싸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이 작가가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 작품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AI NFT에 대해서 혹시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AI NFT는 뭐냐면 NFT를 발행할 때 아마 그림을 올려서 발행을 했을 거야. 그런데 사실 그림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고정되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순간 훨씬 많은 걸 사실은 할 수 있단 말이지. 온라인에서는 뭐 코드를 넣어서 이것이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AI를 넣어서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진화하게 만든다거나 또 NFT라는 거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프로세스를 NFT화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NFT인데 그 NFT가 데이터랑 인터랙션 하면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일 때 AI NFT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NFT들의 어떤 기술 기업인 거지. 그게 사실 뭐 해피아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저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뭐 매일 쟤랑 대화를 해서 제가 나의 자아 비슷한 게 생기면 그 해피아트는 그 수많은 해피아트 중에 다 나만의 해피아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그렇게 뭐 대화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표정이 조금 바뀌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심플하게 뭐 백그라운드 색깔이 조금씩 뭐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바뀐다던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NFT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외모가 다 다르고 하니까 그 사람에 담게 뭐가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나온다던가 그거 아니면은 재밌겠다.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이런 거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맞게 뭔가 또 나온다던가. 그 AI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NFT란 것도 사실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 활용도나 뭐 아니면 목적, 방향성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것처럼 나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작하는 주체가, 만약에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덤식의 AI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색깔과 이런 거를 조합해서,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상황에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기계가 그냥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거를 시작하고 만드는 주체가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요즘에 AI로 그림을 그려서 막 어디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런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AI가 그림을 그린다. 나는 좀 그거는 아직은 좀 이벤트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은 해. NFT도 초반에 뭐 몇 억에 팔렸다, 뭐 500억에 팔렸다부터 해서 사실 그런 걸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슈 메이킹을.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그 로봇가 그리는 그림이 약간 유행한 적이 있었어. 진짜? 그래서 무슨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딱 앉으면은 이제 컴퓨터가 딱 보고서 찍찍찍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 근데 그거는 뭐 AI가 그린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뭐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내가 함부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요즘 뭐 그런 이슈는 좀 이벤트성도 강하고 주체가 누가 되느냐인 거지. 만약에 뭐 데미안 하스트가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어떤 의미성이 부여가 또 되는. 그게 또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 어떤 단체에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게 AI 자체가 아직까지는 난 툴적인 강하다고 보거든. 이 AI 자체가 주체성을 가질 수는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자체도 하나의 툴이라고는 좀 생각을 해. 그럼 만약에 인공지능과 뭐 나의 작품을 협업하고 할 수 있다면, 뭐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뭐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아직은 뭐 명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은 해보긴 하지. 새로운 매체랑 또 콜라보하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이미지들도 나오고 하니까. 최근에 내가 이제 또 NFT 프로젝트 디렉터를 하는 게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알잖아. 보통 보면 5,000개, 10,000개 이렇게 이미지 값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모자 10가지, 얼굴 표정 뭐 10가지 하면은 지정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지. 중복 안 되게. 그걸 나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 그 많은 경우 수들을 또 일일이 대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는데 거기 딱 넣어서 딱 뽑아보니까 뭐 바탕 색깔도 그렇고 막 되게 다양한 이미지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인공지능이랑 같이. 이 아트 씬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 뭐 기술과 접목된 흐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꼭 이건 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뭐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아니면 더 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거. 일단은 해피아트가 워낙 내 자식 같은 존재여가지고 콜라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해피아트 붕어빵을 만들고 싶은 거야. 겨울에 하트빵을 먹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이벤트 같은 것도 너무 하고 재밌겠다. 안에 팥도 들어있고 하트빵을 먹는 거지. 아, 이 따끈따끈한 게 오늘 또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겨울에. 해피아트 빵 하나 먹고 가시는 거지. 근데 너무 뭐 좋겠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나는 사실은 그 미술씬이 좀 사실은 너무 좀 싫었어. 진지하고 여기도 갤러리이긴 하지만 어떤 갤러리들은 사실은 좀 도도한 갤러리들도 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안될것 그 같아. 미술관도 사실은 뭐 대중 친화적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이쪽 시장이 더 발전하려면 난 더 재밌어야 된다고 봐. 미술도 더 이슈도 많이 생기고, 뭐 우리도 뭐 아니 뭐 그림 불태워서 NFT 뭐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오버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러니까 막 난 그런 생각도 했어. 미술계 그 가십 잡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뭐 누구 작가가 누가 뭐 결혼했다더라. 부터 해가지고 아, 달스장이 AI 플래닛에 나왔다더라 뭐 이런 거. 누가 뭐 돌아가셨다더라부터 막 미술계 전반적인 이슈. 작품이 뭐 디카프리오가 샀어. 근데 이거 뭐 자기 입을 막 떠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되게 많더라고. 트위터로 운영해도 재밌겠다. 좀 아쉬운 건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런 스토리가 맞아. 숨기기도 하고 좀 없어.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야기가 별로 없어. 뭐 이렇게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만 있지. 바스키아 전시회 가봤는데 정말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해프닝들을 다 컨텐츠화 시켜놨더라고. 팝아트를 좋아했던 이유가 작품도 너무 재밌지만 그 미술 씬에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거기 보면 뭐 리히텐슈타인, 그다음에 키스 헤링하고 바스키아를 또 앤디 워홀이 이렇게 또 뭐 좀 키우기도 하고, 조지 콘도가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조지 콘도가 앤디 워홀의 또 스텝이었고, 그다음에 마돈나랑 바스키아랑 또 뭐 사귀었다는 등. 그리고 앤디 워홀이 사실은 따라쟁이야. 앤디 워홀이 리히텐슈타인 그림을 따라했어. 그렇게 원래 리히텐슈타인이 만화를 그렸잖아. 앤디 워홀이 초기 작업은 앤디 워홀이 만화를 많이 그렸어. 슈퍼맨이랑 뭐 이렇게 뭐 붓질로 해가지고. 근데 리히텐슈타인 전시를 본 거야. 보더니 아, 얘를 이길 수 없겠다. 그리고선 급회전을 해서 실크 스크린을 바꾼 거지. 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잡지 뭐 이런 것도 그치, 막 그런 만들어보고 거. 싶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작품을 맞아. 사는 게 뭐 사실 요만한 것도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하면 사기 힘들잖아. 맞아. 나 같은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작품을 사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근데 이걸 사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작가도 잘 모르는데 사면 돈이 된대.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선뜻 손이 가지 않아. 내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나도 그 고민하면서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제 아이디어 예, 오픈합니다. 아티스트 아트페어를 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트페어 가면 항상 갤러리나 이렇게 장벽이 있잖아요. 아니 물론 갤러리 역할이 있지. 하지만 제가 그 팁을 얻은 게, 해외에 가면은 그 UFC 이런 그런 격투기 그런 페어가 있어요. 스폰서들이 있어. 뭐 글러브나 뭐 이렇게 뭐 운동하는 용품. 근데 거기에 선수들이 나와. 선수들이. 그래서 오면 사진 같이 찍고 이렇게 격투기 표주도 해주고, 그러면서 글러브 사면 사인도 해주고. 네, 그래서 나는 아티스트 아트페어를 만들어서 코엑스에서 막 이런 데 하면은 갤러리들은 거의 안 나오는 거야. 부스에 다 아티스트가 그 페어 동안 나오는 조건인 거예요. 질문도 하고 뭐 코스튬도 할 수 있고, 오면은 뭐 물어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작품을 사러 왔다가 잘생겨서 반해서 사기도 해.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뻐서 사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 사기도 하고. 그림 사는 경우가 그래. 원래 뭐 좋아서도 투자 가치로 사지만, 왔는데 만약에 아트페어 왔어. 근데 이 작가가 여기서 막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 땀을 막 흘리고 그리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안쓰러워. 그러면은 저 얼마죠? 그러면 이거 뭐 10만 원인데요. 그럼 이렇게 싹 하나 주세요. 그럼 사다가 그냥 2개, 3개, 그냥 야 10개 줘요. 그래서 예. 막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가랑의 관계가 생기면 그러네. 더 시너지가 있거든. 사실 그런 점이 또 이제 NFT랑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인간적인 그 방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든다.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찰스장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민현아 혹시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있어? 오늘 와줘서 정말 아우, 반갑고, 앞으로 정말 다양한 행사나 페어나 그런 소개하는 컨텐츠가 많이 나와서 꼭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정말 작가로서 또 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또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 근데 대한민국 아티스트만큼 실력 좋은 아티스트가 없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대한민국만큼 하드웨어 좋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이 나는 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작가들, 또 에너지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막 가면 어디 막 에너지 넘쳐서 막 작품도 하고 막 진짜 막 해서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온 작가들은 보통 아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어. 그런 에너지를 또 뿜뿜해줬고 우리도 이제 기술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기술과 아트가 만나서 더 멋진 그림이 펼쳐지기를 응원하고 또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자. 와,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은 팝 아티스트 찰스 장과 함께 AI 플래닛 꾸며봤습니다. 찰스 장과 언커먼 갤러리 그리고 AI 네트워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아래 링크를 타고 또 놀러와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 활동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AI 플래닛이었습니다. 안녕!